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32번의 빈칸 문제 두 번째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느낌을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모든 트랜슬레이터 번역가들 등장을 하고요. 느낍니다. 네, 뭘 느끼냐? 그 다음에 some pressure니까 약간의 압박을 좀 느껴요. 네, 뭐로부터냐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이제 공동체고요. 그 다음에 readers는 독자들이니까 독자들의 공동체로부터 약간의 압박을 느낍니다. 그 다음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썼으니까 여기 whom은요 앞쪽에 있는 readers가 되겠죠. 독자들이 되겠죠. 그러면 그 독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doing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업을 하고 있는. 자, 이때 정리를 해보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땐 뒤에 무슨 절? 완전한 절이죠. 그래서 뒤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뒤에 목적어까지 나와 있는 완전한 절이 보이고요. 그리고 끝에 있던 이 전치사는 요 뒤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좀 감안을 좀 해두시죠. 그리고 전치사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om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who를 쓴다거나 또는 뭐 that을 쓴다거나 요거는 안 돼요. 됐죠? 근데 만약에 전치사가 이제 뒤쪽으로 가면 여기 뒤로 가면 그때는 요 whom을 who나 that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이제 문법적인 구조를 좀 봤고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든 번역가들은 그 독자들의 공동체로부터 약간의 압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독자들을 위해서 그 번역가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데 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독자들, 그러니까 해석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해석을 할 때는 독자들의 공동체로부터 약간의 압박을 느끼는데 그 독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내용에서 번역가들이 그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독자들의 공동체로부터 압박을 좀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요번에 또 이 글과 또 관계가 있는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한 정말 굉장한 쾌거를 이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또 번역한 사람에 대한 것도 굉장히 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스미스 그 씨가 또 번역을 했는데 영국인의 그 번역가가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한국 문화와 한국 정서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담아서 이제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한국 문화와 한국 정서를 그대로 담아서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한국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소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다양한 그런 소스들이 있었을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다 의존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에다가 그 글을 읽는 청중이 갖고 있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청중이 갖고 있는 그 기대에 대한 것도 두 가지가 다 부합이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그런 번역이 되어진, 그래서 다양한 소스와 그리고 청중에 대한 기대에 대한 영향, 이 두 가지를 좀 별도로 오른쪽에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쓸게요. 자,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중심 소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스.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글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아니면 혼자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또 대화도 나누면서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청중의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청중의 기대하는 그런 어떤 영향이 있었는데 그 청중의 기대하는 그 영향, 요거에도 관여를 하면서 요게 이제 이제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지게 된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가볍게 좀 생각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나가 보면 그 다음 또 보시면 자, 그리고 모든 번역가들은 arrive 도착을 합니다. 어디에 도착을 하냐? 그들의 interpretation 해석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in dialogue니까 대화로 누구와 함께하는 대화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대화에서 그들의 해석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제 여러 가지 소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잉글리시 포이트 그랬으니까 이건 영국의 시인입니다. 자, 영국의 시인인 알렉산더 pop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 pretty는 지금 부사로 꽤란 뜻이고 꽤 매우. 그 다음에 그 좋은. 그 다음에 그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어죠.
그러면 꽤나 좋은 그리스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 언어 능력이 좋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지만 그가 여기 동사로 set about, 이게 이제 뭐뭐를 시작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동사 부분 따로 한번 체크해 두시고, 뭐를 착수했을 때냐, 이 전치사 about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인 ing는 꼭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될 거고요. 번역을 하는데 호모스 일리아드라고 하는 글을 갖다가 이제 번역하는 것을 착수를 했을 때, 근데 18세기 초에 이 호모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의 어떤 서사시를 다루고 있는 걸로, 뭐 거기에 이제 트로이의 목마라든지 뭐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담겨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런 책이죠. 근데 18세기 초에 그 호모의 일리아드를 번역하는 것에 착수를 했을 때 그는요, was not, 아니었습니다. on his own이라고 하는 건 혼자란 표현이니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 이것 또한 마찬가지 다양한 소스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는 또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 언어, 이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commentary, 해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뭐 해줄? refer to, 언급을 해줄. 그랬으니까 이때 refer to는 언급하다라는 뜻도 있고 참고하다, 참조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할,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좀 자연스럽네요. 그럼 참고를 할 그리스어 해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translation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번역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번역본이냐? 이미 행해지게 됐었던, 여긴 동사 부분에 had been PP 형태를 썼죠. 이미 행해지게 된 번역본. 어떤 언어로? 영어로, 라틴어로, 그리고 프랑스어로. 자, 정리해보면 그리스어 해설도 있었고 이미 영어나 라틴어, 프랑스어 이런 걸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번역본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물론 그는 또 가지고 있었는데 사전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다양한 소스의 원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스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번역가는요, 항상 draw on 합니다. 이 draw on이라고 하는 게 이용하다, 활용하다 라는 뜻이죠. 자, 단어 놓치는 거 없도록 번역가들은 항상 이용을 하는데 more than one 소스니까 한 가지 소스 이상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소스 텍스트네요. 이 소스 텍스트는 원문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한 가지의 원문 이상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나 라틴어나 프랑스어로 되어져 있는, 이미 되어져 있는 번역본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문장에서 구조를 잠깐 보시면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또는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라고 하면서 주어가 동사할 때조차도, 그리고 뒤쪽에 또 주어가 동사할 때조차도, 여기까지 끊은 다음에 다시 또 주절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부분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구조 좀 보시면, 그럼 다시 한번 주어가 동사할 때조차도, 또는 뒤쪽에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주어가 동사할 때조차도 그 사람의 언어적인 지식은 arises from은 뭐뭐로부터 생겨나다 라는 뜻이죠. 그래, 뭐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일단 덩어리를 좀 받고 다시 해석을 보면 번역의 그 현장, scene, 그 현장이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져 있을 때조차도, just one person, 단지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을 때조차도, 뭐를 가지고? 펜 하나, 그 다음 종이, 그리고 책, 이걸 가지고 있는 단지 한 사람, 그렇죠?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제 펜과 종이와 책을 가지고 번역을 막 쓸 테니까 그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때조차도. 근데 또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is being translated, 이때 비빙 PP 형태로 또 진행형의 수동태를 썼습니다. 그럼 번역이 되어지는 그 책, 지금 번역되고 있는 그 책, 됐죠? 그래서 번역되고 있는 그 책, 그리고 종이, 그리고 펜을 가지고 단지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을 때조차도. 자, 여기서 이제 consist of는 또 자동사입니다. 뭐뭐로 구성되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수동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동태 안 된다. 자동사니까요, 당연히. 됐죠? 자, 또는 심지어는 뭐 할 때조차도 단지 한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인데 뭐 하는 것이? translating, 번역하는 것이, 이 oral이라고 하는 건 말로, 구두로 라는 뜻이죠. 근데 for another,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냥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주는 것이 또 단지 한 사람일 때조차도 라는 겁니다. 자, 잠깐 정리해보면 번역을 하고 있는 현장이 단지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 책 가지고, 종이 가지고, 펜 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조차도, 그리고 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번역하는 것이 또 단지 한 사람일 때조차도 결국은 한 사람일 때조차도 그 사람의 언어적 지식은 arises from 뭐로부터 생겨나냐? 뒤쪽에 많은 다른 글들, 그쵸? 많은 다른 그런 어떤 소스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conversations, 대화들. 자, 이렇게 번역 현장에서 혼자서 종이 펜 가지고 쓰고 있고 또는 옆 사람한테 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줄 때조차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적 지식, 이거 정말 많은 다른 그런 텍스트들과 또 다른 그런 대화들, 이거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 여기서 또 정리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천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또는 그녀의 아이디어인데 뭐에 대한 아이디어냐면 translations, 번역의 purpose, 목적이죠. 그럼 번역의 그 목적에 대한 그 또는 그녀의 아이디어가 will be influenced,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이때는 또 조동사 BPP 형태로 조동사의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을 받게 되어질 것인데 뭐에 의해서 영향을 또 받게 되냐? expectations, 기대에 의해서. 누구의 기대인데? 그 사람 또는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It is for, 그것을 위한 거니까,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얘기했던 거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 말로 설명할 때나.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독자가 되겠죠. 책을 읽을 사람들. 만약에 번역을 하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초등학생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기대에 맞게 영향을 받아서 글을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나이가 지긋하시고 좀 배우신 어떤 뭐 전문가들한테 이제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또 이제 대상으로 글을 써야 되니까 전문 용어들도 막 넣으면서 어렵게 이제 번역을 해도 괜찮겠죠. 자, 다시 한번. 그것이 대상이 되어지는, 이때 for는 이제 목적, 용도 이런 말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또 이때 요 그 기대들에 대한 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in both, 그러한 둘 다의 이러한 의미들에서, 잠깐만, 둘 다의 이러한 의미들에서, 그럼 그 둘 다의 의미들은 어떤 걸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위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 혼자서 하는 거 아니야.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도 통하고, 그리고 또 영어, 라틴어, 프랑스어로 됐던 번역본도 가지고, 물론 사전도 가지고 했던 거고, 원문도 다양한 원문들도 이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언어적 지식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니까 다양한 소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청중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의 영향.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의미라는 게 바로 다양한 소스와 이 두 가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소스와 그리고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청중에 대한 기대. 그래서 여기 이제 기대라는 단어를 좀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둘 다의 의미에서 모든 번역은 바로 crowd translation이다. 바로 군중 번역이다. 대중에 대한 번역인 것이다. 자, 됐죠? 그래서 그 한강을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강의 글을 이제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글을 쓸 때도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소주 이런 게 나오면 이 소주를 갖다가 뭐 코리안 위스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다른 사람들은 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이 소주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소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주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만화 같은 것도 코믹북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만화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국 문화의 정서에 맞게끔 썼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대중에 대한, 군중에 대한 번역인 것이다 라는 것으로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들도 한번 읽어 볼게요. 이 번역은 탄생되어진다. because of 뭐 때문에? uncertainty, 불확실성 때문에. 불확실성. 그 다음 이 어필리라고 하는 건 매력이죠. 매력. 근데 뭐에 대한 매력이냐면 번역의 매력은 있다. 어디에 있냐? 바로 청중의 ear, 귀에 있는 것이다. 그 듣는 사람 귀에 있는 거야.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모든 좋은 번역들은 start with 뭐로 시작하냐? blank page니까 빈 페이지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 텍스트하고 오디언스는, 텍스트는 이제 글이고요. 그리고 청중, 그 글과 청중이
번역가를 imprison한다, 감금시킨다 라는 것으로 나머지들은 일단 해석만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1번에 있는 내용을 넣어서 이 지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드시 복습하시면서 놓치는 부분 없도록 디테일 잡으시죠. 고생하셨습니다.